안녕하십니까. 엑스더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2030년을 향한 AI 인프라 시장의 가장 뜨거운 전장인 네트워크 패권 경쟁을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즈니스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은 기술적 사양의 우열을 넘어 전략적 시장 이분화, 바이포케이션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의 다이어그램을 보십시오. 왼쪽의 단일 줄기에서 시작된 기술적 흐름이 오른쪽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NVIDIA가 구축한 월드 가든, 즉 견고한 성과 같은 폐쇄형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하드웨어 스택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하단에는 울트라 이터넷, UEC를 필두로 한 오픈 이코시스템이 그물망처럼 촘촘한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개방형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TCO, 그리고 벤더락인 리스크 관리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술적 폐쇄성이 주는 안정성이냐, 개방형 생태계가 주는 유연성이냐. 이 보고서는 2025년으로 예고된 시장의 변곡점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지형도를 바꾸게 될 결정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중반은 AI 백엔드 네트워크 역사에서 상징적인 수익 교차가 일어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왼쪽 상단의 매출 점유율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 Q2를 기점으로 델 오로그룹이 예측한 이더넷의 매출 곡선이 인피니밴드를 추월하는 미디 공유 크로스오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비용 효율성과 벤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더넷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축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시장의 전이 마켓 시프트입니다. 비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진화, 테크놀로지컬 이볼루션입니다. 슬라이드 중앙의 로드맵이 보여주듯 울트라 이터넷, UEC 1.0은 기존 로시아비투의 무손실 튜닝, 러슬레스 튜닝이라는 복잡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며 네이티브 RDMA 성능에 근접했습니다. 셋째, 전략적 양분화, 스트래티직 바이포케이션로 인해 시장은 최고 성능의 수직 통합 모델과 TCO 최적화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 퓨처 아웃룩 측면에서 1.6T 대역폭과 CPU, 코-패키지드 optics 도입이 스케일아웃 영역에서 이더넷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 원인인 AI 팩토리의 통신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가 개별 CPU 중심의 연산에 최적화되었다면 현대의 인프라는 수만 개의 GPU가 단일 컴퓨팅 단위로 작동하는 AI 팩토리로 진화했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핵심은 집단 통신,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All Reduce, All to All과 같은 연산 시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데이터를 쏟아내는 트래픽 폭주 현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인사이트는 구글의 선제적 투자입니다. 오른쪽의 매출 전망 그래프를 보십시오. 구글은 이미 7년 전부터 전통적인 스위칭보다 광학, 옵틱스 네트워크 기술인 OCS, 옵티컬 서킷 스위칭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해왔습니다. 이는 네트워크가 더 이상 단순한 연결 통로가 아니라 전체 훈련 성능과 인프라의 가동률을 결정하는 컴퓨팅의 연장선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네트워크 성능은 곧 비즈니스의 생산성입니다. 그렇다면 AI 성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인 테일 레이턴시가 비즈니스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LLM 학습 효율성은 상단의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파라미터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통신 시간은 전체 성능의 결정적 병목으로 작용합니다. 하단 왼쪽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싱크로나이즈 번츠로 인한 인캐스트 컨제스션과 엘레펀트 플로스가 특정 링크의 대역폭을 점유하는 현상은 네트워크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비즈니스 리스크는 테일 레이턴시입니다. 오른쪽의 테일 레이턴시 임팩트 그래프를 보십시오. AI 학습은 모든 GPU가 동기화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즉, 수만 개의 패킷 중 단 하나의 패킷만 늦어도 전체 클러스터의 연산이 중단됩니다. 이는 곧 수조원 규모의 GPU 자산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MFU, Mother Flops Utilization, 저하로 이어집니다. 네트워크 지연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유효 상태로 만드는 경영상의 손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드웨어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현재의 지배자, 인피니밴드의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AI 클러스터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인피니밴드는 하드웨어 기반의 무손실 메커니즘을 통해 지연 시간을 극도로 억제합니다. 인피니밴드의 핵심은 크레딧 베이스드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송신 측은 수신 측의 버퍼 공간, 크레딧을 확인한 후에만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는 패킷 유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재전송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합니다.
또한 서브넷 매니저를 통한 중앙 집중식 관리와 엔비디아 샵 기술을 이용한 인-네트워크 컴퓨팅은 연산 자체를 네트워크단에서 처리하는 파격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오른쪽의 상대적 이점 차트를 보시면 인피니밴드는 RDMA와 NCCL 통합 등 AI 워크로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법당 100에서 200나노초 수준의 초저지연 성능은 인피니밴드가 성능 지상주의 시장을 지배하게 한 근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 성능은 높은 비용과 특정 벤더에 종속된다는 비즈니스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에 도전하는 이더넷 진영의 현재 기술, 로스브2의 구조와 그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넷 위에서 RDMA를 구현하려는 로스브2, RDMA 오버 컨버지드 이터넷은 인피니밴드의 장점을 개방형 표준으로 가져오려는 시도입니다. 상단의 패킷 구조도를 보시면 표준 이더넷 헤더 위에 IP-UDP와 인피니밴드 전송 헤더를 캡슐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태생적으로 손실을 허용하는 이더넷 환경에서 무손실을 강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PFC, Priority Flow Control는 특정 큐의 정체가 발생하면 상류 스위치에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Head of Line Blocking과 하단 경고 메시지에서 묘사된 PFC Storm, 도미노 현상은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무손실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는 수천 개의 파라미터를 미세 조정해야 하며 이는 운영 난이도와 TCO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더넷에서 무손실은 일종의 부자연스러운 상태인 셈입니다. 이러한 로스브2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차세대 혁명, 울트라 이터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트라 이터넷, UEC 1.0은 기존 이더넷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송 계층 UET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의 레거시 ECMP와 UEC, 패킷 스프레잉의 대비를 보십시오. 기존 방식은 해시 충돌로 인해 특정 경로에 트래픽이 몰려 정체가 발생하고 일부 링크는 비어있는 비효율을 보입니다. 반면 UEC는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쪼개 가용한 모든 경로로 동시에 뿌리는 패킷 스프레잉을 통해 대역폭 활용도를 100%까지 끌어올립니다. 또한 아웃 오브 오더 재정렬 기능과 셀렉티브 리트랜스미션을 통해 손실된 패킷만 선별적으로 다시 받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전체 흐름을 멈추지 않고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UEC는 인피니밴드의 결정론적 장점과 이더넷의 유연성을 결합하여 AI 인프라의 경제적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리눅스 재단 기반의 강력한 반격입니다. 이제 주요 네트워크 기술들의 세부 사양을 한눈에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앙의 비교 테이블을 통해 세 기술의 전략적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흐름 제어 측면에서 인피니밴드는 하드웨어 기반의 폐쇄형 방식이지만 UEC는 수신자 주도의 원격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훨씬 유연하고 적응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세 번째 행의 레이텐시 수치를 보십시오. 인피니밴드는 여전히 12마이크로초로 최고 수준이지만 UEC가 24마이크로초 수준으로 바짝 추격하며 그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AI 추론 및 범용학습 워크로드에서 이 정도 차이는 비즈니스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 행의 스택에 있습니다. 인피니밴드는 엔비디아 전용의 크로스드 모델인 반면 UEC는 리눅스 재단 기반의 오픈 스탠더드입니다. 이는 특정 제조사에 얽매이지 않고 생태계 전체의 혁신 성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양의 차이는 실제 서버 렉 내에서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전장으로 구체화됩니다. AI 인프라를 설계할 때 우리는 노드 내부와 노드 외부의 전략을 분리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의 서버 렉 구조도를 보십시오. 하단의 스케일업 영역은 GPU 간의 초고속 메모리 공유가 핵심이며 여기서는 NVIDIA의 NVLink와 NV스위치가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단의 스케일아웃 영역은 수만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대규모 확장이 목표이며 이곳이 바로 인피니밴드와 이더넷이 격돌하는 주 전장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인사이트는 하단의 강조 박스입니다. 엔비디아는 NV링크와 인피니밴드를 묶어 AI 팩토리 전체를 수직 통합하여 판매하려 하지만 시장의 고객들은 스케일아웃 영역에서만큼은 개방형 이더넷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벤더 종속을 피하고 인프라 확장 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 자본의 필연적 선택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이탈은 결국 거대 벤더들 간의 지정학적 대결로 확산됩니다. 현재 시장은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왼쪽의 엔비디아 월드 가드는 GPU, DPU, 퀀텀 스위치, NCCL 소프트웨어를 수직 통합하여 압도적 성능과 빠른 배포 속도를 보장합니다. 성능을 원한다면 우리 성 안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에게는 매우 강력한 옵션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더 UEC 얼라이언스는 브로드컴, 아리스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결집한 연합군입니다. 이들은 벤더 락인에서 탈피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웁니다. 특히 대형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단일 벤더의 공급망을 의존하는 것이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에 치명적임을 알기에 상호 운용성이 보장된 UEC 생태계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하드웨어 로드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역폭은 400G에서 800G를 넘어 1.6T 시대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상단을 보십시오. NVIDIA는 2025년에 800G 시대를 여는 스펙트럼 X800과 퀀텀 X800 시리즈를 동시 출시하며 인피니밴드와 AI 전용 이더넷 모두에서 우위를 지키려 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1.6T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브로드카컴의 하단 로드맵은 더욱 공격적입니다. 이미 51.2T 성능의 토마하크 5를 시장에 공급 중이며 2025년에는 102.4T 대역폭을 제공하는 토마하크 6를 통해 스케일아웃 환경을 장악할 계획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UEC 호환 칩셋을 통해 생태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구상입니다. AI 전용 이더넷과 상용 실리콘, 머천트 실리컨의 격돌은 2025년을 기점으로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이제 이 개방형 생태계를 이끄는 두 핵심 리더의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방형 이더넷 진영은 두 개의 견고한 기둥에 의해 지탱됩니다. 첫째는 무기 판매상, The Arms Dealer 이라 불리는 브로드컴입니다. 왼쪽에 터마하크 6 칩셋 이미지가 상징하듯 이들은 모든 벤더에게 핵심 실리콘을 공급하며 102.4Tbps의 대역폭과 CPU, Co-Packaged Optics 기술을 선도합니다. 개방형 표준이 결국 이긴다는 것이 이들의 흔들림 없는 전략입니다. 둘째는 소프트웨어 강자, The Software Powerhouse,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선호도 1위인 아리스타는 독보적인 EOS를 통해 복잡한 AI 네트워크의 가시성과 최적화를 구현합니다. 특히 오른쪽 하단에 언급된 이털링크 포트폴리오는 실제 환경에서 인피니밴드와 대등한 성능을 입증하며 시장의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리스타는 단순한 스위치 제조사가 아니라 AI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고 자동화하는 능력을 통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류 시장 밖에서도 치열한 생존 전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엔터프라이즈의 신뢰를 바탕으로 스플렁크를 통합해 보안을 강화하고 자체 칩셋인 실리컨1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며 NVIDIA와 협력하는 유연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합니다. HPE 주니퍼는 미스트 AI를 활용한 운영 자동화로 데이터 센터 패브릭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하단의 후아웨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한 이들은 소버린, 서버레인, AI를 가치로 내걸고 미국의 제재를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어센드 NPU 플러스 UB 메쉬 아키텍처를 구축했으며 특히 중국 독자 이더넷 표준인 GSE, Global Standards for Ethernet 추진을 통해 국가적 자립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수요는 기술적 선택이 국가 안보 및 기업 규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제 주요 벤더들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벤더의 포지셔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스펙트럼 X와 퀀텀 IB라는 강력한 제품군을 바탕으로 학습 시장을 지배하는 풀스택 전략을 고수합니다. 아리스타는 EOS와 이털링크를 앞세워 하이퍼스케일러의 표준이자 UEC의 리더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타마하크 시리즈라는 압도적 실리콘 경쟁력과 CPU 기술로 생태계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시스코와 HPE는 각각 실리콘1과 미스트 AI를 무기로 엔터프라이즈의 AI 전환을 공략하고 있으며 휴아웨이는 독자 생태계를 통해 제재를 우회하며 생존을 도모합니다. 승자는 단 한 명이 아닙니다. 각 기업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며 2025년의 거대한 역전 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더넷의 점유율이 인피니밴드를 앞지르는 역사적 시점, 더 플리패닝입니다. 2025년은 AI 네트워크 시장의 분수령, 인플렉션 포인트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앙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2023년까지 압도적이었던 인피니밴드의 곡선이 하향세를 그리는 반면 이더넷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5년 교차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채택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미 비용과 유연성 문제로 이더넷 UEC로의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TR, 이 클라우드 업체들 역시 운영 효율을 위해 로시비투를 적극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피니밴드는 여전히 레거시 HPC나 성능 절대 우위가 필수적인 일부 학습 영역에서 유지되겠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이미 성능 지상주의에서 비용 효율성과 확장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역시 경제성입니다. 512 GPU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한 TCO 분석은 왜 이더넷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왼쪽의 막대 그래프를 보십시오. 인피니밴드의 CAPEX는 약 250만 달러에 달하지만 이더넷은 그 절반 수준인 13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 절감 가능한 하드웨어 비용인 118만 달러는 GPU 64개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오펙스 또한 결정적입니다. 인피니밴드는 연봉 12만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지만 이더넷은 기존의 일반 네트워크 인력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단일 벤더 의존에 따른 리스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초거대 모델 학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워크로드에서 이더넷의 ROI는 압도적입니다. 이제 경제성을 넘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광학 기술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거대해질수록 전력 소모와 레이턴시는 물리적 벽에 부딪힙니다. 왼쪽의 OCS, 옵티컬 서킷 스위칭을 보십시오. 구글 주피터 사례에서 입증된 이 기술은 빛의 경로를 직접 수정함으로써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프로토콜에 제약 없는 연결을 제공합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오른쪽의 LPO 및 CPO, Co-Packaged Optics입니다. 특히 1.6T 시대를 준비하는 CPO 기술은 광학 모듈을 스위치 ASIC 내부로 직접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긴 구립에선 Traditional Long Copper Traces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구리에서 광학으로의 이 물리적 전환은 1.6T 이상의 초고속 네트워크에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방향성을 토대로 워크로드별 최적의 선택 전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규모와 워크로드에 따른 4분면 전략 매트릭스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이퍼스케일 트레이닝 영역입니다. 초거대 LLM 학습이 목적인 이곳은 성능이 최우선이며 NVIDIA 인피니밴드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니치마켓으로 남을 것입니다. 둘째, 하이퍼스케일 인퍼런스 영역입니다. 고볼륨과 TCO 최적화가 생명인 이곳은 아리스타와 브로드컴이 주도하는 이더넷의 영토입니다. 셋째, 서버레인 펄치 에지 AI 영역은 휴아웨이 등 지역별 벤더들이 규제와 국가적 필요에 따라 혼재된 양상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AI 영역은 시스코와 HPE가 턴키 솔루션과 관리 편의성을 무기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는 자신의 워크로드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피니밴드는 2000개 이상의 GPU를 사용하는 단일 초대형 슈퍼파드를 구축할 때 혹은 시장 출시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반면 이더넷 UEC은 수만 개 이상의 GPU로 확장되는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환경, 대규모 추론 및 파인튜닝 워크로드, 그리고 무엇보다 TCO 절감과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핵심 가치로 둘 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파이널 버딕트는 이를 가장 잘 요약합니다. 인피니밴드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페라리이며 이더넷은 모든 트래픽을 수용하고 무한히 확장 가능한 고속도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단기적인 성능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장기적인 인프라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포기하는 리스크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AI 인프라의 신경망을 둘러싼 거대한 패권 경쟁을 살펴보았습니다. 2030년의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서버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네트워크로 촘촘히 엮여 전체가 하나의 컴퓨팅 단위로 움직이는 단일 유기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NVIDIA의 인피니밴드가 학습의 정점을 지배하겠지만 광활하게 펼쳐진 추론의 평원은 결국 이더넷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단순히 가장 빠른 스위치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폐쇄적인 고성능과 개방적인 확장성 사이에서 비즈니스적 균형을 가장 잘 맞추는 기업, 그리고 고객의 TCO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전략적 이정표가 여러분의 AI 여정에서 확신 있는 선택을 돕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